비상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강원도에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간엔 대설특보도 발효됐는데 두 가지 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발 요소 공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제3국을 통한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추가 물량을 확보해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 활동이 오늘 공식 종료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당내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RM과 B가 잠시 뒤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합니다. 리더 RM은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며 잠시 안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BTS 멤버 7명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지난해 결혼 5년차 이하 신혼부부가 1년 만에 7만 커플 가까이 감소해 100만 커플 문턱까지 떨어진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은 46%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면서 대설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비와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아침부터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삼척과 북부 산간, 경북 울진, 제주도 동남부와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등 영동 일부 지역과 강원 중남부 산간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2월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1999년 특보 관련 DB가 구축된 이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큰 온도차로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마치 여름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에 최고 150mm 이상, 제주 산간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많게는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10에서 80mm의 겨울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강풍을 동반하겠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는 조금 전 12시에 강풍 경보로 강화됐고 제주도와 영남 일부, 전남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발령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산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겠고 내륙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김민경 기자. 그런가 하면 강원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중북부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9시 30분에 대설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리기 때문인데요.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는 이미 2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에 최고 50cm 이상, 중부 산간에 3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1에서 5cm가 더 내리겠습니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을 걸로 보여 차량을 운행할 때는 미끄럼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비바람이 세게 부는 등 날씨가 안 좋아지면서 서해에서 인천과 섬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기상 악화에 따라 인천과 백령도, 하리, 서검 등 10개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 12척 운항을 아침부터 통제했습니다. 또 오전 한때 정상 운행했던 선수 주문, 삼목, 장봉 등 3개 항로도 추가로 통제하면서 오후 들어 모든 항로 운행이 멈췄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을 기준으로 인천 먼바다에는 높이 최대 1.8m의 파도가 일고 초속 12에서 13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요소, 흑연과 관련해 국내 생산시설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요소의 경우 현재 4.3개월분 물량이 확보됐다며 내년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침 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요소의 경우 중국의 통관 불허 직후 주유소 판매 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판매 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의 긴급 방출을 이달 중 시행하고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 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17일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파업 투표 결과를 공개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파업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지는 정부와의 협상 과정을 더 지켜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해 대응반을 구성하고 의사단체 집단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 당분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국민을 보호하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오늘은 리더인 RM과 B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고 내일은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해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만큼이나 논란도 컸던 BTS의 입대 과정,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이 정국에게 군대 들어가기 전에 국군 도수체조 미리 예습하고 가라, 외워가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까요. 오늘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은 언제 어디로 입대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전방은 아니고요. 논산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병과를 이제 받은 다음에 전국으로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이 기초훈련 후에 이제 자신의 병과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뷰 같은 경우에는 또 방위사령부의 특수 임무대 특임대라고 그러죠. 여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좀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평소에 그 행보를 보게 되면 특수 임무대에 지원하는 것은 좀 별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남자답게 혹은 군인다운 병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이제 입대하게 되면 2025년 6월 10일에 이제 제대를 하게 됩니다. 네. 이미 그 3명의 멤버가 입대를 했었고 오늘 RM과 B가 가게 되고 이제 내일도 남은 2명의 member들이 좀 입대를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민과 정국이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지민 같은 경우는 95년생이고 그다음에 정국은 막내로서 97년생입니다. 예.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RM, 뷰 이렇게 돼 있는데 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94년생 그리고 뷰가 이제 95년생 이렇게 돼서 순차적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민과 정국 같은 경우에는 5사단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미 지인이 입대를 해서 복무하고 있는 그 사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사단 안에서 예. 이렇게 자대 배치를 받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2025년 6월 11일 이후 제대가 하기 때문에 정국이 이제 막내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입대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2025년 6월 달에 다 제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멤버들 전원이 이제 내일이면 모두 입대하게 되는 건데 지금 입대한 멤버들 각각은 또 어느 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인 같은 경우에는 맏형이죠. 그래서 예. 92년생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복무를 하고 있고 5사단에서 조교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 일자는 2024년 6월로 가장 빠릅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입대를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2호흡이 또 그 뒤에 입대를 했는데 36사단 또 조교로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가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9월 달에 입대를 해서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 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그 방탄소년단 하면 그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좀 대표 네. 주자로 꼽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군복무하면서 뭐 좋은 소식을 알린 멤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인이 맨 먼저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렸죠. 그래서 상병으로 진급을 이제 조기 진급을 했고 그 뒤에 다시 또 병장으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그럼 왜 조기 진급했느냐? 네. 바로 이제 특급 전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특급 전사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신체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뭐 달리기 등에 있어서 체력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는 세계 월드 투어 하려면 체력이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예. 사실 노래를 부르면서 춤까지 추고 퍼포먼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체력적인 조건을 평소에 단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지인뿐만이 아니고요. 제이홉도 최근에 특급 전사로 발탁이 되게 되면서 조기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 체력하면은 남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 나가는 게 현장 화면입니다. 지금 논산 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는 차량들이 보이는데 네. 아마 지금 차량이 어느 차량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입대를 하고 있는 지금 BTS 멤버들이 또 안에서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멤버들과 소속사 측에서도 뭐 팬들에게 좀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입영 당일에 훈련소에 찾아오는 거는 좀 삼가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해서 조용한 입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5사단의 지금 멤버 지인이 뭐 특급 전사가 되기도 하고 신병 교육대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내일 정국이 들어가게 된다면 조교와 신병으로 또 만날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팬들이 기대감을 많이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진이 지금 고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 과연 그 성사가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훈련 중에 예. 비슷하게 스쳐 지나가거나 담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초코파이 합니다. 하나 전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급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예. 뭐 성과에 따라서 줘야지 사적으로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하는 또 방탄소년단의 특징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멤버 제이홉 군 복무 중에 군 행사가 또 취소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직접 또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제 군인 요리대회에서 그 BTS 멤버 제이홉이 사회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데 국방부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던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유명 연예인을 하다가 입대하게 되는 용사들 경우에는 그 홍보대사 같은 것에서 공익 활동을 하거나 군내의 주요 행사에 사회를 보는 등 참여를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공익은 유명 연예인이 자기 보직에서 땀 흘리면서 또 흙에 묻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최고의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BTS 같은 굉장히 유명한 K-팝 가수는 빌보드 차트 1등 하는 것보다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게 진정한 국격이고 국위선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뭐 군복 입고 이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진정한 국격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때 당시 그 여론은 어땠었나요? 일단 국방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라는 여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입대할 당시에 방탄소년단의 군 안에서였던 활동에 대해서 팬들이 좀 우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일반 연예인과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의 진행자를 맡게 된다고 하면은 원래 가수, 아이돌 혹은 아티스트의 입지와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만 공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방탄소년단 팬 혹은 본인들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 요리 대회에 MC를 보지 않게 한 것은 국방부로나 뭐 방탄소년단 팬들 그리고 우리 K-팝 전체로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병역 관련해서는 BTS를 두고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워낙 월드스타하고 또 국위선양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 면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계속 나가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네. 과정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이 사실 빌보드 200에 처음 2018년에 올랐을 경우에는 뭐 어쩌다 한번 올라간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놀랍다고는 했지만은 병역 문제가 부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초와 9월 달에 2번 연거푸 빌보드 200에 올라갔어요. 앨범 차트에서 이렇게 1위 한다는 거는 싸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 일반 고전 콩쿠르에서 1위를 할 경우에는 병역 특례가 있는데 대중음악에서 빌보드 1위 했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언급이 됐었습니다. 여야에서 당연히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지만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 공정성에 해가 된다 그래서 좀 수그러들었었는데 그 뒤에 다시 다이너마이트로 2020년에 1위를 방탄소년단 합니다. 사실 그 핫 100이라고 하는 싱글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거에 앞두고서 이제 20대들의 어떤 표심 여기에 좀 촉각을 세운 정치권에서 좀 뜨뜻미지근했고 또 국회에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용단을 내리게 되면서 병역 연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입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입영을 연기하지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한번 그 연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취소를 하고 자진 입대를 하게 된 그렇죠.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멤버 중에 지인이 나이가 지금 92년생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예. 30살에 이제 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했지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이제 팬들이나 또 본인들도 이 군 입대를 마치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방탄소년단의 평소 선한 영향력과는 이제 배치가 됐던 측면이 있었고 또 사실 기본적으로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군 입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예. 흔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정치권의 이야기를 배제하게 되면 또 방탄소년단의 선한 영향의 입장은 좀 다르기 때문에 지켜봤었는데 용단을 내린 것 그 자체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계속 그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 뭐 차량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BTS 멤버가 어디에 뭐 타고 들어가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비가 오는 가운데 BTS 멤버가 지금 입대를 하고 있고 또 원래는 그 팬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었고 또 소속사도 그런 우려 때문에 차량으로 지금 입대를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사실 진이 입대할 때도 예. 뭐 사전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팬들이 오지 않을까. 심지어는 뭐 경찰, 국방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사실 그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들이 다 예. 공지를 통해 가지고 예. 현장에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만에 안의 사태를 대비해야 되겠지만 이 팬들은 기본적으로 그날 오늘과 같은 날에 현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뭐 불상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만에 안의 사태는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최근에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는 그 연예인들의 군 복무 회피 이런 것들로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 스티븐 유, 유승준 씨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임대에 자원하기도 네. 하고 오히려 더 그 군복무에 대해서 네. 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같은 가수는 아니지만은 현빈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힘든 곳으로 가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제대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작품에 또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입대를 하고 나와서는 어떤 경험치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활동들, 곡들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역발상의 마케팅이 됐다.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 이번에 이제 그 입대하는 걸 보면 사실 다른 K-팝 남성 아이돌에 비해서 그 군백기라고 하잖아요. 군 공백기가 좀 줄어들어 있는 편 아닌가요? 이게 아이돌의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 가수가 아니고 멤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입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약간 느슨하게 입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인이 입대를 하고 나서 개별 솔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각 멤버별로 뭐 앨범 활동을 하고 또 투어 공연도 줄기차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점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곡들이 출시가 됐고 또 각 멤버들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그리고 길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군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화양연화 두 번째 시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15년에 사실 화양연화 시리즈로 방탄소년단이 크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이 화양연화는 젊음과 청춘과 성장을 의미하는데 2025년에 최종적으로 다 제대를 하게 되면 2025년에 완전체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군백기를 줄이면서 더 많은 풍부한 공연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점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K-팝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이후에 한국의 아이돌은 똑같은 모델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이제는 모든 K-팝 아이돌들이 장수돌이 될 것이다. 군백기에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고서 이후에도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으로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좀 지원하고 후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군이라는 변수가 줄어들고 나면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화양연화 시즌 2도 그렇고 제2의 전성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에 모든 멤버들이 전역을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완전체가 왔을 때 기대해 볼 수 있는 성과 혹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빌보드를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그래미 어워즈가 사실은 최종적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우리 방탄소년단 아무리 활동을 해도 이건 젊은 10대, 20대 한정된 음악 장르 아니냐 이렇게 여기는 좀 낮은 평화의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군백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이 지나가게 되면 팬들이 떨어져 가게 되면 좀 인기가 없는 거 아니냐, 장르적인 어떤 입지가 육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군에서 이제 제대하게 되면 훨씬 더 화력이 세질 겁니다. 개별적인 멤버의 팬들도 굉장히 대단할 거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미 어워즈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엔 그래미 어워즈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2025년이 기대되는 이유가 그래미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그래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가기가 힘들지 네. 일단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수상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수상이 연이어 이뤄질 거고 그렇게 문호를 넓히게 되면 K-팝의 다른 그런 그룹들 예를 들면 뭐 블랙핑크라든지 스트레이키즈 같은 그룹들도 충분히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더 쭉쭉 뻗어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재계약 소식도 좀 들려줬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2025년에 완전체로 하반기에 활동을 하게 되면 K-팝의 저변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군백기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가 좀 걸려 있다 보니까 소속사한테도 좀 불리한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불확실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가 재개가 안 되면은 네. 뭐 지금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는 소속사에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았는데 이 불확실성이 군 입대 완전체의 어떤 해소로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로드맵이 있다 보니까 계약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불확실한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군백기를 해소한 것이 여러모로 소속사나 개개인들이나 K-팝에게도 바람직한 모델로 정립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2025년에 완전체도 기대가 되지만 가장 먼저 군대에 들어왔던 진 내년에 전역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월 달 여름을 앞두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가장 먼저 예. 가서 지금 아까 특급 정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1살입니다. 이제 31살의 나이에 군 복무를 하고 또 무사히 2024년 6월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진도 솔로 앨범 또 솔로 투어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볼륨을 이제 넓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차근차근 또 간 만큼 돌아오는 그런 행보를 2024년 6월에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그 이제 오늘 입대하는 멤버가 뭐 차에 내려서 인사를 하거나 이런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후에 그 방탄소년단이 탑승한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그 화면이 좀 포착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에 접어들며 202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꼽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자성어가 선정됐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사자성어로 결리망이가 선정됐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지적했는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을 가진 적반하장, 피리를 불 줄도 모르면서 악사들 틈에 끼어 인원수를 채운다는 뜻을 가진 나무충수 등의 사자성어가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교수들 역시 정치권을 향한 지적을 담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총선이 기다리고 있죠. 이 사자성어들을 생각하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우리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길로 최선을 다해보고 인유한 혁신위가 끝내 오늘을 마지막으로 조기 해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내홍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이준석 전 대표. 약을 먹지 않는 지도부도 문제지만 인기 없는 용산과 김기현 대표 모두 총선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진단을 정확히 한 겁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처방을 한 거잖아요. 물러나십시오. 그런데 안 물러났기 때문에 약을 안 먹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 헌정사에 있어가지고 네. 처음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예측을 실패한 것처럼 돼버렸지만 어떤 지도부가 선거 진 다음에 이렇게 버팁니까? 지금 시점에서요. 저는 요즘 들어서 용산과 김기현 대표 측에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저는 사실 둘 다 빠져야죠. 총선에서. 둘 다? 둘 다 빠져야죠. 둘 다 지금 인기 없는데. 당이 좀비 정당이 됐다. 이대로 가다간 총선에서 필패하고 말 것이다 등등.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돈 없는 내부 총칠이라며 자제를 당부하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는 상황인데요.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팝송 한 곡을 추천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팝송 가사 하나 더. Save the best for last. 그러니까 뭔가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효과가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 이제 우리 4월 10일 날 선거니까 그 뇌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변하고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잔상으로 남아서 4월 10일 날 투표에 가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글쎄 지금 하면 우리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뉴스들이 며칠 동안 유통이 될까라는 기술적인 생각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의 사퇴라든지 불출마 이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에 쓴다? 쓸 생각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럼 그거는 질서 있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민주당도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비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지난 주말에도 모임을 이어가며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는데요. 당 중앙위 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앞에 두고 민주당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던 이원욱 의원.
오늘은 이 대표가 히틀러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난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히틀러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앞으로도요? 거죠.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사당화시켜내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당화 그리고 말씀하셨다. 국민과의 공감, 네.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쓴소리 조금만 하면은 그것이 강남 팬덤들이 그냥 그 문자 보내고 네. 욕설하고 죽이고 싶다는 등 이런 현수막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당 대표가 그냥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로는 가끔가다 그래서는 안 된다, 화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실효적 조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1년 넘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제명연의 마을 이장직 사퇴해라. 비명계 의원들의 행보와 더불어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더욱 가시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낙준연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친명의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사쿠라 노선, 일종의 야합은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한당 이후에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보면서 사실은 원칙과 상식이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네 분보다 이낙연 대표의 최근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경선을 해서 진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경선에 패한 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건 그냥 사실상 경선 불복이다, 전 이렇게 보고, 정말 신당을 꿈꾸면 그 정도 위치해지면 나가서 신당을 하는 것이 옳죠. 이렇게 뜸들이기 해서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따라하기도 아니고 굉장히 나쁜 구태 정치라고 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첫 번째 영입 인재로 환경단체에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펼쳐온 박지혜 변호사가 선정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당 포부로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는 뒷전이고 원전 확대에만 골몰해 산업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함께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 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하고 성평등을 더욱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초급 간부의 급여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지원율을 높이고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의 사기 진작을 통해 전투력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먼저 초급 간부 급여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겁니까? 네,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일반 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에서 15%, GP 등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28에서 3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일반 부대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률은 해마다 평균 4% 가까이 되고 전방 GP 등 경계부대의 초급 간부는 연 7%가 약간 넘는 인상률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뒤 일반 부대 초급 간부 가운데 하사가 받게 될 연봉은 올해 3,296만 원에서 3,761만 원으로 14% 오릅니다. 또 일반 부대 소위는 올해 3,393만 원에서 3,910만 원으로 15% 인상됩니다. 전방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하사의 연봉은 올해 3,817만 원에서 2027년 4,904만 원으로 28% 오르고 소위의 연봉은 같은 기간 3,856만 원에서 4,990만 원으로 30% 인상됩니다. 초급 간부는 군생활 5년 안팎의 부사관과 위관급 장교를 말하는데요. 급여 인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네, 초급 간부, 그중에서 소위급여가 4년간 30% 인상된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방안으로 보이는데 이런 대책이 나온 배경은 뭐죠? 네, 무엇보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간부 지원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지원율을 보면 학사 장교의 경우 2018년 4대 1에서 지난해 2.6대 1로, 학군 장교 즉 ROTC는 3.3대 1에서 2.4대 1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사관은 2018년 4.5대 1에서 3.2대 1로 하락했습니다.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ROTC 후보생을 추가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 인상을 통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병사봉급은 2025년 병장 기준 월급의 경우 150만 원까지 오르고 여기에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까지 합하면 205만 원으로 수직 상승하는데 초급 간부의 인상률이 여기에 못 미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저출산으로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즉 사기 진작을 통해 지원율을 높이자는 차원의 일환으로 급여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중간 간부에 대한 대책은 포함이 안 돼 있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급여 인상만으로 초급 간부의 지원율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물론 근본적 처방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군안 밖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지만 이건 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급여 인상으로 지원율의 큰 폭 하락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급여 인상에 앞서 수당과 주거시설 등에 대한 개선 조치도 있었는데요. 일반 공무원과 같이 하루 4시간, 월 57시간만 인정하는 시간의 근무 시간을 내년부터 현실화해서 수당을 늘리고 관사 등 주거시설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초급 간부의 의무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초급 간부의 의무 복무 기간은 육군은 28개월, 해군과 해병대는 24개월, 공군은 36개월입니다. 육군 ROTC의 의무 복무 기간으로 예를 들면 병사는 그동안 36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지만 ROTC 장교의 의무 복무 기간은 지난 1968년 이후 55년째 제자리입니다. 이에 따라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해 이른 시간에 사회에 나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지원율 감소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의무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합당한 보상으로 단기 복무하는 초급 간부의 장기 복무 전환율도 끌어올려서 전투력 유지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1년에서 5년 차 신혼부부가 100만 쌍 문턱까지 줄어든 가운데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없는 비중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 1000쌍에서 지난해 103만 2000쌍으로 6만 9천 감소했습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 147만 2000쌍에 달했던 신혼부부는 2016년 143만 7천 2019년 126만 2020년 118만 4천 등으로 해마다 5만 명에서 8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100만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혼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지난해 자녀가 없는 부부는 46.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증가하며 2015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하죠. 이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마저 가벼운 마음으로 구독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즐겨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구독료가 잇따라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지난 8일 광고 없이 시청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를 기존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서비스 개선이란 설명이지만 한 번에 43%나 올랐고 장기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인상률이 71%나 돼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앞서 넷플릭스도 지난달부터 이용자끼리 계정을 공유하던 정책을 제한하기 시작했죠. 거주지가 다른 이용자가 계정을 공유할 땐 5,000원의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나 다름없고요. 또 디즈니 플러스 역시 월 9,900원이던 단일 요금제를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눠서 가격을 나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OTT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상폭이 해외 OTT 서비스보다는 적다 하더라도 티빙 역시 이번 달부터 월 구독료를 20%씩 인상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72%가 OTT를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은 평균 2.7개 OTT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OTT 서비스의 도미노 가격 인상에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오른 비용을 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종일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의 빗줄기는 약한 편이지만 동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강하고 많은 눈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눈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 북부 산간에는 호우주의보와 대설경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고 영동과 제주 산간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제주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강릉 9도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